1차 접촉 사고 이후부터 과속해서 달아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네, 어제 오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네, 이 사고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한 외제차가 도심 한복판의 교차로에서 그야말로 광란의 질주라고 표현될 만큼 비정상적인 운행을 했고 사고를 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조사 내용을 보면 이 외제차는 7중 추돌 사고 현장 1km 전인 해운대역 일대에서 이미 추돌 사고를 한 번 냈고요. 그 현장에서 달아나다가 또 앞서가는 차량을 재차 추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차로 사고 전에 이미 2차례 더 사고를 낸 것인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제일 처음 사고를 냈을 때 이미 차를 세워서 사고를 수습하려고 했을 텐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지요. SNS를 통해서 사고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이 외제차가 블랙박스에 잡힌 160m 거리를 불과 단 3초 만에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7중 추돌 사고 직전 속력은 최소 시속 140km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도로 제한 속도 시속 50km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는 서며 밟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 타이어가 끌린 자국조차 남지 않았는데요. 이쯤 되면 음주운전 아닌가 하는 분들 계실 텐데 경찰 확인 결과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고요.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사고를 내기 전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참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이 사고 피해자들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일부 중상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고였을 텐데 나 혼자 안전운전한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 낸 사람 다시는 운전대 잡지 못하게 해야겠죠. 네, 오늘은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사고 경위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제일 들리네 매일 밤 부르는 거 your name 들리니 몹시 아프나 봐 이제 시작이란 말조차는 겁나 5분을 붙잡던 man I'm afraid of that 전화기를 들어 확인해 the message 떠나줬으면 좋겠어 Catch me if you can but I'm not 네, 9월 15일 화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손담배 미쳤어 들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네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운대 7중 추돌 사고, 네,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이 공유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실시간 검색어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오토바이 운전자나 사고 차량들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는 우리가 가끔 가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방어 운전이라는 게 좀 필요한 시점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고가 난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이 아닐까 아니면 무면허 그래서 운전 완전 미숙자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아니었고요. 사고 내기 직전에 차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네, 본인이 자백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인데 글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낮 시간이었고 그리고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는 그 중심지의 교차로였고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OK 방송 들으시면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진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운전이라는 게 나 하나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글쎄요 사람들이 좀 더 예민해진 탓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경적 울리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양보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순간순간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OK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네, 여러분들 어쨌든 조심 운전하셔야 되겠습니다. 2234번님 정말 화나는 동영상이에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피해자들이 무슨 죄입니까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말 예상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주변의 목격자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 영상 보면서 제 눈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350번 님도 아침부터 사고 동영상 뉴스 봤었는데 하늘의 날벼락도 저렇지만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차로 인한 사고 소식이 너무 많이 들려서 안타깝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면 간단한 추돌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뉴스에 나는 것들 보면 몇 중 추돌 사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역주행 그래서 그 인사사고로까지 연결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4963번님 OK 출첵합니다. 해운대 7종 추돌 사고의 원인이 대마초를 투약한 운전자의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거. 와, 그 자체 저로서는 왜?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이네요 하셨는데 네,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본인이 사고를 냈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미 그 전에 1, 2차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도를 내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봤을 때 네, 이미 그 사고가 났을 때도 굉장히 환각 상태라서 그 현실을 도무지 본인이 파악을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 보시면서 참 세상에 별의 별일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OK 리서치 바로 요거와 관련된 얘기들 좀 받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시면서 아니면 보행자로서 교통사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간단한 접촉사고라도 여러분들 경험하신 교통사고가 있으시다면 어떤 사고를 경험하셨었는지 이런 거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운전할 때 이런 사람들 운전 너무너무 싫다. 이런 운전자들은 제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운전이라는 것이 저도 뭐 아직 그렇게 능숙하게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가끔 이제 운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가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또 다른 내가 나올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옆에서 굉장히 얌체처럼 운전하는 차량이 있거나 갑자기 확 끼어들어서 너무 놀라게 하거나 이러면 저도 모르게 욱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운전하면서 이렇게 욱해본 경험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운전하시면서 욱하시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사고를 경험을 해보셨는지 저희가 오늘은 좀 안전운전 요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보고자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OK 리서치 여러분들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나고 또 어이없는 사고 소식 이것을 시작을 해봤지만 어쨌든 정확한 사고 경위 제대로 된 처벌 소식이 뒤이어서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OK 리서치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당신에게 마스크 한 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저 때문에 남이 걸리면 안 되니까요. 아이들 지킴이죠. 마스크를 안 끼면 어떤 곳에도 아이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선택 아닌 필수 아닐까요?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마스크를 껴야죠.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 타격이 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켜야죠. 오늘 당신이 끼고 있는 마스크 한 장이 나와 우리 경상남도를 지킵니다. 이 캠페인은 경상남도와 함께합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속으로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마냥 웃던 어린 시절 젊은 한숨이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젊은 상처가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 다시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네,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화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시작부터 대형 교통사고 얘기를 드렸더니 여러분들 좀 우울해진다 그리고 화가 난다 이런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네, 교통사고라는 거 뭐 크든 작든 한 번쯤은 물론 경험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경험을 하게 되기 마련이죠. 네. 그리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다른 운전자들 때문에 욱하는 순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런 얘기들 오늘 OK 리서치로 여러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면 돼요. 3231번님. 네, 요즘 들어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세상을 등진 50대 가장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잊을만 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는지 사실 이것도 안전불감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운전면허 시험도 인성검사 제도까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요. 간혹 운전대 잡으면 진짜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그렇게 난폭해지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평소에는 굉장히 또 성격이 급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굉장히 여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소에는 보면 성격이 굉장히 급하세요. 성격이 급한 느낌이 항상 들어요. 어릴 때부터 늘 느꼈던 것이 함께 외출을 하면 아버지는 항상 밑에 먼저 내려가서 기다리고 계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내려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보통 한 번쯤 다시 올라오시죠. 빨리 내려오라고. 그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데 운전대를 잡으면 웬만해서는 그 경적 올리는 걸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요. 뭐 차들이 끼어들거나 이러면 그냥 뭐 더 바쁜 일이 있겠지 이러고 굉장히 여유 있게 운전을 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저도 웬만하면 운전하면서 뭐 갑자기 끼어들거나 이런 차량들이 있으면 나보다 좀 더 바쁜 일이 있겠지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가끔씩은 네 저도 모르게 욱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운전하시면서 욱하시는지 그런 얘기들 혹은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7842번님께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장문의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데 승용차분들 대형 트럭 사이사이 틈으로 자꾸 들어오는데 대형 트럭 브레이크는 에어 방식이라서 자꾸 끼어들면 운전하기도 힘들고 사각지대가 생겨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희 대형 트럭 운전사들 중에서 일부 운전자, 난폭 운전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안전운전합니다. 그 점 참고해서 안전운전 해주세요. 저도 안전운전 할게요. 그리고 화물 결박도 또 확인하고 운전하십시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운전이 아직 좀 서툴다 보니까 옆에 큰 차들이 오면 그렇게 겁이 나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옆에 나란히 안 가려고 하는데 간혹 그래서 대형 트럭 이렇게 모시는 분들 중에서 운전 참 험하게 하신다. 너무 난폭하게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무섭게 운전하셔. 이런 느낌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7842번님 문자를 보다 보니까 브레이크라는 게 조금 다른 방식. 이래서 물론 그럴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차들이 끼어들거나 그 틈에 끼어 있으면 네,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옆에 큰 차들 있으면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네, 화물 결박 제대로 안 하고 가는 차량들 위태위태할 때 있어요. 특히나 급커브 이렇게 돌거나 이럴 때 보면 그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231번님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바로 엊그제 사고를 당하셨는데 접촉사고여서 다행이지만 중요한 부위들 충격이 가했는지 그런 부위의 통증을 앓고 계십니다. 사고 후유증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사고 후유증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작년 초였나요? 그냥 멈춰있는 차 뒤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차량이 와서 네,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그냥 크게 정말 엄청나게 쾅 박은 것도 아니었는데 후유증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네.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고. 근데 저는 너무 아프고.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뭐 이래저래 한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흔히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가끔씩 목이나 이런 어깨 쪽이 아플 때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3308번님, 똑띠, 요즘은 신호대기 중 앞차의 경적을 울려주는 건 당연시 돼버렸어요. 스마트폰의 중독자들, 건널목에서 핸드폰 청취하면서 걷는 사람들, 제발 좀 스마트폰 좀비들 조심 좀 하셔서 아침에 다녀올게 인사하고 나왔으면 잘 다녀오고 인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계속 안 갈 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바로 빵 하진 않으시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멈춰 있으면 앞에서 뭔가 딴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경적을 눌러서 알려주시는군요. 진짜 요즘에는 운전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는 분들 계시고 길 걸으면서도 그렇고 횡단보도 건널 때 그죠? 예, 진짜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시야에 안 들어오게 되죠. 운전하실 때 특히나 여러분들 오케이 청취하시면서 중간중간 퀴즈 나가고 막 문자 보내야지 하시더라도 운전 중에는 절대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자 안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정차한 상태에서 문자 보내시고요. 그리고 운전 중이시라면 그냥 귀로 들어주시는 것도 제가 감사히 잘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문자 보내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942번님, 일요일 성묘 영향인지 몸살기가 있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4시에 꼭 깨워달라고 아내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야 깨우네요. 알람에게 부탁할 걸 그랬나 봐요. 하루 종일 격리하고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요 하셨는데 4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하신 건 저희 OK 방송을 들으시겠다라는 그런 의지셨겠죠. 지금부터라도 남아있는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가을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니까 입맛이 좀 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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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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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날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나 혼자서
지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멀어지는 나의 뒷모습을 보면은 떨어지는 눈물 참을 수가 없다고 그냥 돌아서서 외면하는 그대의 초라한 어깨가 슬퍼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거란 인사에 날 눈에 고인 눈물방울 흐르고 그대 돌아서서 외면하고 있지만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Hey,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원하잖아 안기고 싶어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라 느껴도 헤어져야 하는 사랑인 줄 몰랐어 그대 돌아서서 외면하는 이유를 말하여 줄 수는 없나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Hey,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원하잖아 조금만 내게 가까이 와봐 그대의 숨결 들리지 않아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대 곁에 잠이 들고 싶어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원하잖아 안기고 싶어 네, 이승기의 한 번만 더로 오케이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어디서 함께 듣고 계실까요? 오늘 1부에서 여러분들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런 운전자들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욱하게 되더라. 네, 이런 얘기들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운전 중에 저희 오케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9422번님께서 운전대 잡으면 괜히
괜히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호 어기고 난폭 운전해도 고작 몇 분 일찍 갈 뿐입니다. 부디 안전운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확 끼어들게 하고 되게 바쁜 것처럼 막 차선 변경해가지고 가는 차들 보면 저 앞에 신호 가서 꼭 다시 만나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네, 운전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그 사고 소식 전해드리면서 방어 운전이라는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5868번님께서 앞서 그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오늘 신청해 주셨는데 1부 끝곡으로 보내드렸더니 선곡 감사하다고 또 문자 주셨는데요. 오래전에 아내랑 스티커 사진 찍어서 코팅해서 모아뒀는데 지금 보려고 하니까 없다고. 네. 저도 어릴 때 친구들과 스티커 사진 참 많이 찍었었는데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그때는 한동안 막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찍었던 스티커 사진들, 저도 집에 뭐 간혹 어릴 때 친구들과 찍었던 사진들 볼 때마다 약간 이제 빛이 바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참 재밌었는데 그런 추억을 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어딘가에 분명히 있겠죠. 버리지 않으셨다면 코팅까지 해두셨다고 하니까 뭐 색이 바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찾아서 추억 여행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케이 오늘도 다양한 순서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앵커들의 수다 이어지니까요. 퀴즈 2문제 나갑니다.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 또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전기 사용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수소시장 세계 5위,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 대한민국은 수소경제 선도국가이기도 합니다. 이젠 수소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시간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에너지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 푸르고 깨끗한 지구,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린 뉴딜의 중심 수소, 깨끗한 에너지로 깨끗한 세상을 꿈꿉니다. 이 캠페인은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앵커들의 수다 오늘도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 해운대에 있었던 7중 추돌 사고 얘기를 좀 길게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영상 보셨어요? 네, 영상 봤는데 저는 어제 뉴스아이를 할 때 네. 짧게 지나가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였다 싶었는데 오늘 대마로 이제 확인이 나면서 그러니까요. 와 저는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네. 진짜 운전할 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추석 때 주고 싶은 선물은 한우 같은 신선식품이지만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성 선물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은 고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고객들이 주고 싶은 선물은 한우 등 신선식품이었는데 그 다음이 건강기능식품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받고 싶은 선물로는 현금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상품권유까지 합하면 43.5%가 현금성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한편 1인당 평균 선물 준비 비용은요. 3만 원에서 5만 원 미만이 34.7%,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이 31.2%, 10만 원 미만이 총 84.6%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네. 네, 이제 추석이 진짜 2주 정도 그렇네요. 남겨두고 있죠. 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인지 그 현금성 선물 선호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근데 비단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네네. 늘 뭐 이맘때 명절 앞두고 선물 선호도 조사해 보면 네. 그런가요? 네, 현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 같은데 김다롬 아나운서는 혹시 받고 싶은 추석 선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게 네. 저는 현금도 현금인데 사실 저는 초딩 입맛이기 때문에 햄이랑 참치가 너무 받고 선물 싶어서 세트. 네. 네네. 그래서 그게 너무 받고 싶어서 네. 선물을 추석을 좀 기다리는 것도 있는데 현금이라고 해서 네. 요새는 현금을 또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늘 선물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면 네. 현금이라든지 상품권 이런 것들 받는 사람이 본인의 이제 기호에 맞게끔 쓸 수 있으니까
보니까 그렇죠. 선호하시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올해는 추석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아무래도 고향 가는 길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동에 네.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선물로 대신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상대방이 받아서 기분 좋을 선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 좀 고민하는 것도 행복한 고민이셨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선물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참 큰 고민거리입니다. 네. 그렇죠. 음. 선물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네. 어떻게 또 챙겨야 될지 음.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김다롬 아나운서는 아직은 이런 고민 좀 덜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받는 것만 생각해서 네. 사실 명절에 대한 선물은 기혼자들 입장에서는 참 네.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뭐 흥미로운 선호도 조사 결과 좀 알려드렸으니까 근데 참 신기하네요.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성이 가장 많은데 네. 주고 싶은 선물은 또 신선식품이 가장 음. 높게 나타난 거. 이것도 참 이채인데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기내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마스크를 내린 2살배기 아들과 또 아기 엄마를 강제 하차시켜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시카고에 사는 조디는요, 지난 12일 시카고행 사우스웨스트 항공 여객기에 올랐는데요. 2살 아들이 마스크를 벗었다는 이유로 함께 하차 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비행기 이륙 전에 아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렸다고 해요. 곧바로 승무원이 다가가서 아기가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의를 줬는데요. 네. 바로 뒤이어서 보안 요원들이 하차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마스크를 씌웠지만 그래도 탑승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활주로로 이동하던 여객기는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갔고 보안 요원에게 이끌려 내렸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조디라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규정과 절차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겨우 2살인데 먹고 마시거나 뭐 혹은 약을 먹을 때 네. 뭐 이럴 때는 관대함이 필요하지 않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좀 놀랍긴 하네요. 네. 사실 2살 된 아기가 간식을 먹기 위해서 물론 뭐 지금 모두가 예민한 상황이고 마스크 착용 의무와 규정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이럴 때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융통성이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활주로로 다시 가서요. 내려서 70만 원을 내고 다시 아이고. 항공표를 끊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사례가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떠한 보완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1차 주의를 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됐을 때 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이륙하기 전에 이런 상황들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만 글쎄요. 어쨌든 제가 그 부모 입장이었다면 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기내가 사실 밀폐된 공간이기 네네.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긴 네. 한데 조심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 네네. 글쎄요. 주의를 줬고 바로 하차를 요구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자, 다음은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 뉴스입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언택트 소비가 대세를 이루고 있죠. 전자지금 결제 대행 서비스 실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필품 음식 배달 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상반기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 이용 건수가 30% 넘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반면 비대면 수업, 재택근무 확산으로 선불 교통카드 이용객은 27%가량 급감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워낙 이것이 대세이다 보니 배달 수요가 급증한 건데요. 게다가 집의 인테리어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업계도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 콕 박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신조어이죠. 이것이 대세이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홈웨어나 인테리어, 반려식물들의 매출이 같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네, 1번 집콕, 2번 방콕.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문제에서 정답이 나간 거죠. 네네. 그죠? 네, 집에 콕 박혀 있는 상태. 김다롬 아나운서도 요즘 주말에는 요거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요새는 또 하와이의 이거다 이렇게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가 뭐냐고
봤더니 네. 하루 종일 와이파이다. 라고 저희 네. 장원일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네. 너무 깜짝 놀랐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 랜선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행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활들 하시면서 좀 지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잘하면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겠죠. 네. 제이레빗이 부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있잖아 요즘 너무 이상해 복잡한 걱정거리만 늘어놓고 답답한 맘에 얘기를 해봤는데 원래 사는 게 다 그런 거래 조그만 실수에 예민하고 커다란 칭찬엔 어색해지고 알잖아 어차피 다 지난 일인걸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즐겨봐 어때 느낌이 와 Hi hi beautiful sunshine 싱그러운 봄바람 노래하는 저 새들도 Fly high everything's alright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쉬운 마음에 짜증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도 누구나 10번쯤은 겪을 일인걸 알잖아 무슨 말이 필요해 서둘지 말고 한 걸음씩 즐겨봐 어때 느낌이 와 Hi hi beautiful sunshine 싱그러운 봄바람 노래하는 저 새들도 Fly high everything's alright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언젠가 좋은 일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네, 제이레빗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었습니다. 진짜 주문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네.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 오늘 퀴즈 첫 번째 퀴즈 저희가 보기를 집콕과 방콕을 드렸더니 조금 헷갈리셨나 봐요. 5868번님 우리 혜수이가 좋아하는 방콕 하셨고 5649번님도 방콕 정답 주셨는데 네. 정답은 집콕이었죠. 맞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방콕이라고 했었는데 방에 콕 그러니까요. 처박혀 네. 있다고. 네, 요즘에는 집에 콕 박혀 있다고. 맞습니다. 집콕이라고 하네요. 네네. 네. 3308번님, 올여름 휴가도 방콕 다녀왔는데 정답은 집콕이겠지만 저는 방콕으로 할게요. 하셨어요. 네, 1425번님께서요. 앵하 요정님, 예쁜 똑띠님, 가을 향기가 너무 좋은 오후에 많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집콕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맞아요. 요새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이렇게 많이 붙여서 말하죠. 맞습니다. 7670번님도 우리 모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응하면서 살아가요 하셨는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김다름 아나운서가 추석 선물 햄 세트 이런 거 받고 싶다 했더니 3308번님께서 다름 하나 햄 세트 집으로 보내줄게요. 대신에 저는 선물로 현금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두 분은 안 주고 안 받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근로자, 가족, 친지 등 총 13명이 감염됐지만 정확한 감염 발원지를 찾지 못하고 있던 현대중공업발 코로나 감염이요. 부산 오피스텔로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네. 울산시는 현대중공업발 코로나19 감염은 지난 8월 27일에 있었던 부산시 연제구의 오피스텔 부동산 사무실 개업식이 발원지로 추정된다고 밝힌 건데요. 확진자를 포함한 울산 참석자 7명은 지난달 27일 울산에서 함께 차를 타고 또 샤이나 오피스텔 해당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방문 당시 이들이 부산 312번 확진자와 함께 밥을 먹은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울산시는 해당 부동산 사무실 개업식에 참여한 사람이 더 없는지 또 이들과 접촉한 접촉자들의 동선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 현대중공업 첫 확진자였던 울산 115번 감염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부산 오피스텔 사무실발 감염으로 좀 사실상 확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25번 확진자가 부산 방문 뒤에 경북 예천의 시댁에도 방문한 사실이 있어서 네. 계속해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좀 더 뭐 확실한 조사가 나와야지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네. 부산에서 오피스텔 중심으로 계속 감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울산까지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도 알아볼까요? 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주는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도 예정된 가을 축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잘츠부르크 관광청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이것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는데요. 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올해 대회는 관람객 없이 선수들만 참가한 채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사람이 타고 앉아서 두 다리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서 가는 탈 것을 말합니다. 네. 두 발로 페달을 밟아서 체인으로 바퀴를 돌리게 되어 있죠. 요즘 굉장히 날씨가 선선해지다 보니까 이것 타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고 그렇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취미생활로 즐기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스카이콩콩, 2번 자전거.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스카이콩콩 요거 재밌었는데. 재밌죠. 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그 사이에 저희는 사투리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고령 환자의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2주 연기됐습니다. 추석 이후에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진중공업 매각 절차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영도 조선소 땅에만 관심 있는 이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큰 상태라고 합니다. 새 일본 총리로 스가 관방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차기 정권도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쁜 하늘 보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 얘기 들으니까 하늘 한번 올려다 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네,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42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박보람의 해화동 남겨드리고요. 저는 3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간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4963번님께서 오늘 선곡 제이레빗 또 박보람의 해화동 노래가 흘러나와서 커피향 같은 감성이 느껴집니다 하셨는데요. 이제 제법 가을 느낌이 나다 보니까 커피도 아이스 커피보다는 조금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는 계절이 된 것 같고요. 노래도 예전 감성을 좀 건드려주는 그런 노래가 훨씬 더 마음에 좀 와닿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언제라도 주저 말고 네, 샵 1057번으로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 앵커들의 수다 퀴즈 두 문제 나가는데요. 첫 번째 퀴즈 정답은 집콕이었고요. 과거에는 방콕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엔 또 집콕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3308번님, 저는 취미보다는 출퇴근 수단으로 타고 다니고요. 또 경유차라서 환경에도 이바지하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요즘 보니까 가까운 거리 운동 삼아 출퇴근할 때도 출퇴근 수단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7670번님, 정답 자전거요. 환경도 살리고 코로나도 예방하고 일석이조예요 하셨는데 요즘 날씨가 이제 조금씩 선선해지다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부쩍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좀 덥다 보니까 피하시는데 이제 조금씩 시원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강변 쪽으로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보이던데요. 저는 그러고 보니까 자전거 타본 지가 꽤 오래됐네요. 네,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자전거는 한번 배워두면 잘 잊지 않는다고 하죠. 몸이 기억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처음 방송사 입사했을 때 제일 첫 촬영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장면을 찍어야 했는데 그것도 아마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자전거는 한번 배워두면 두고두고 까먹지 않고 몸이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건강 생각해서 자전거 한번 타볼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좀 크기 시작하니까 아직까지 두발 자전거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 자전거도 가르쳐줄 겸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주셨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집콕 정답 올려주신 6395번님 그리고 자전거 맞히신 7965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하고 부산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드론 서비스 기반 글로벌 오션시티 구축 사업에서 드론 관련 소재 및 부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2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부산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051-974-9142로 문의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N과 함께합니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희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런데 너무 오냐오냐 커서 그럴까요? 무조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짱아 진짜. 김옥동 왜? 아니 오늘 날씨도 좋은데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래 너? 왜? 아니 무슨 봤나 일이 이거 뉴스 이거 봐봐. 뭐. 어이구 우리 옥동이가 뉴스도 봤죠요. 근데 뭔 뉴스인데? 추석 때 톨비 받는단다 아이가. 봤어. 그래 잘했어. 아유 추석 때 코로나 덮어지면 큰일이잖아. 에헤이. 아이 왜? 받는다고 톨비를 어디 갈 사람 안 가나? 갈 사람 다 가는데 뭐 그게 억만금이라도 되는지 그걸 다 받. 아니 뭐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야 김옥동 왜? 너는 근데 뭐 통행료 내고 갈 고향도 없으면서 왜 짜증해? 너 뭐 추석 때 어디 가? 왜 그래? 아니 응. 명절 때마다 제동이 차 빌려가 한 바퀴 쓱 돌고 온다 아이가.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그래서 통행료 없으면 그 어떤 고속도로를 타든 어떤 유료 도로를 타든 부담이 없는데 아휴. 야, 통행료 낸다고 어디 갈 사람 안 가냐며. 내가 보니까 딱 네가 못 갈 사람이네. 아이고. 이거는 갈 수 있거든. 근데 안 낼 수 있는 돈 내려고 하니까 내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지. 본전 생각은 무슨. 야, 너 같은 사람들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톨비 받는 거야. 에헤이 모른다 참. 내는 일절 사람들이랑 접촉할 일이 없다니까. 그냥 차 타고 시일 갔다가 차 타고 시일 올 낀데 그냥 차콕이라고 차콕 내는. 야, 오죽하면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겠냐. 너처럼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자제해달라 이러면 되는 거지. 다 우리 말 통하는 사람들, 다 말 잘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 말이지. 통하는 사람들 좋아한다. 이동 자제해 주세요. 공원 가지 마세요. 이랬더니 뭐 다들 이동 잘만 하고 뭐 공원 잘만 다니더만. 아이고 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좀 코로나를 잡아야지. 우리가 여행도 가고 니도 취업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나. 아이고 참말로 진짜 나는 딱 이해되는구만 그냥. 아이고 내가 명절 때 드라이브하는 게 나만의 일탈인데 그것만 상반기 내내 기다려야 하는데 통행료 안 내고 다니면 완전 너무 행복할 건데 이 코로나 이놈을 에이 가만 안 둘 건데 진짜 코로나 김옥동 너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너 지금 내 앞에서 일부러 이러는 거지 너? 뭘? 아니 너 지금 나보고 통행료 달라는 거잖아 지금. 알거든. 딱 그거네. 아이고, 알거든. 됐다. 됐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마. 주면 좋고. 됐거든. 용돈 준 지가 언젠데. 됐다. 그냥 집에 딱 붙어 있으라. 뭔데 지금 희망 고문하나? 하지 마. 야 희망 고문은 뭔 희망 고문? 아니 이런 엄중하고 위험한 시기야. 어딜 싸돌아다니겠다고 진짜 말이야. 고향 가는 것도 다들 지금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에 너 같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일 타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진짜. 내 진짜 차 안에서 풍경만 보고 온다. 아무것도 안 한다. 통행료 내게 한다고 뭐 효과가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있거든. 통행료 징수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동량 차이가 무려 16.5%나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이거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다고 그게 다 맞나? 맞다니까. 아니 사람들도 아마 통행료 받는 거 이해할 거야. 이번만큼은 그래 통행료를 징수해서라도 가급적 이동을 좀 자제시키자 뭐 이런 거에 의견을 주실 거야 아마. 난 그렇게 생각해. 뉴스에 나왔으니까 좀 맞긴 16.5% 그래. 좀 되지. 근데 잠깐만. 나 인정하기 싫네.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도 내랑 생각이 비쌀 것 같은데 통행료 내게 하는 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알아서 이동 자제하게 하고 통행료 면제가 절실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명절에 잠깐인데 그냥 알아들을 사람 다 알아먹는데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가고 이게 뭐 고속도로 통행료도 그렇지만은 거가대교 이런 데 내가 갔다 오면 공짜로 갔다 오면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남자한테도 좋고 여자한테도 정말 좋은데. 야 김옥동 어차피 이동 자제할 거 통행료 면제 하나 안 하나 무슨 상관이야. 그냥 괜히 통행료 없으니까 너처럼 어디 그냥 실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안 하게 돼서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그렇죠. 계속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 추석 때 방역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평소에 그래 우리가 명절에 그래 교통 정체되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내는 거 너무 아깝지. 나도 그 마음 알지.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잖아.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오케이 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인정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통행료 내게 하는 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통행료를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전처럼 공짜로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까? 내랑 의견이 비슷하면은 그렇다 해주시고 아니면은 뭐 그냥 주시고. 여러분들 예? 일단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좀 감안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물론 평소에 명절 때마다 3일 내는데 고속도로 통행료 내면 너무 돈 아깝죠. 이게 무슨 고속도로야 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죠. 하지만 올해는 우리가 고향 가는 거 좀 자제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왜 그렇기 문자를 때문에 그렇게 유도분만을 하고 있어? 유도분만을 하는 것이 아니지. 유도분을 해서 그렇게 아니, 문자를 근데- 나오려고 하고 있어. 아니 근데 5345번님은 너 옥동이가 너무 재밌나 봐. 언제 들어도 재밌는 목소리래. 나 멋있는 목소리인데. 여러분들 우리 옥동이 재밌죠. 네 재밌죠. 재미만 있어요. 하지만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옥동이 생각하는 옥동이로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비를 지금 징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그러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이동들 좀 자제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들이 좀 힘든 분들이 계실 낀데 나 같은 이런 사람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근데 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 드라이브는 좀 하고 싶긴 하다. 그래. 진짜 드라이브라도 떠나고 싶네. 스위스로우가 부릅니다. 드라이브. 날이 조금 느려도 설레는 마음은 변함없는 걸. 오늘은 참 오랜만에 뜨자마자 휘바람에 하얀 면티에 운동화 머리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흐트러지면 어때 시원한 바람이 쓰다듬어줄 샤랄라 바람아 노래가 들려오는 곳 그 길을 따라 그대와 둘이 어디로든 샤랄라랄라 나 그대와 함께 저 하늘 위로 날아오를 때까지 햇살 가득히 번져오는 너의 미소처럼 차가 조금 막혀도 남겨놓은 일거리 생각나도 오늘은 상관없죠 우리 아무 걱정 말고 떠나요 어디라도 괜찮아 뭐 딱히 하고 싶은 건 없어도 꼭 멀리 안 가면 어때 내 곁에 네가 있으니 샤랄라 바람아 노래가 들려오는 곳 그 길을 따라 그대와 둘이 어디로든 샤랄라랄라 나
네, 스위스로우의 드라이브 들었습니다. 진짜 요즘 이제 날씨도 조금씩 가을이 느껴지고 그래서 기분 전환 삼아 드라이브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올 추석만큼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그 옥동이와 오키 대화를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올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소와 똑같이 징수가 됩니다. 네. 지난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 명절 사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아왔었는데요. 하지만 네, 올해는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통행료를 그대로 부과해서 지역 간의 이동을 좀 줄여보겠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어보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런 결정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일단 정부는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면 어느 정도는 방역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동량 차이가 16.5%라고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했어요. 네, 오키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이번만큼은 이 결정 잘한 것 같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어쨌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는데 옥동이는 이런 거죠. 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고향 안 가겠냐. 그래도 갈 사람들은 다 간다. 그러면 이왕 가는 사람들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지금 한국도로공사 요금조회 서비스 기준으로 볼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으로 편도 21,300원입니다. 네, 왕복으로 따지면 42,600원인 거죠. 예. 서울에서 만약에 출발을 해서 대전과 광주를 왕복하는 요금도 각각 16,400원. 뭐 29,400원 요 정도로 집계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뭐 적은 액수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요걸 좀 재고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정부는 네, 이번 추석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좀 확실하게 꺾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추석 연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향 가는 거 좀 자제해달라. 올해만큼은 성묘도 좀 대행 서비스를 뭐 벌초 이런 거 대행 서비스 이용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정부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명절에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 걱정돼서 그래도 찾아뵈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통행료 면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옥동이처럼 네, 고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분 전환 삼아서 그냥 고속도로 통행료 없으면 차 타고 기분 전환 삼아서 드라이브 하겠다. 이게 지금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네, 이런 옥동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 생각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쨌든 올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또 한 번 확산세 그 분위기에 편승이 되면 이제는 진짜 걷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바짝 긴장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조금 수그러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만약에 계속된다면 글쎄요. 여러분들 어쨌든 추석 연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고향 가실 계획 있으시다면 네. 아무래도 대중교통수단보다는 직접 자가용 운전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게소에 들리는 시간을 좀 줄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56번님 잘했어요. 통행료 안 받아야지. 안 받아야지? 받는다는데요. 네. 0662번님 옥동아 정신 차리라 제발. 그러니까 고향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추석 연휴 때 기분 삼아서 드라이브 하겠다는 거. 아유 참. 네. 3612번님 그래도 갈 사람은 돈 내고라도 갑니다. 그래도 방역 효과가 있다면 요금 징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뭐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정부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살짝 물음표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 2, 3만 원 돈 아끼기 위해서 내가 고향을 가서 부모님 찾아뵙고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줄어들까? 그 부분 잘 모르겠네요. 진짜. 1325번님, 이 엄중한 시기에 무조건 안 움직여야 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 존중합니다 하셨고요. 6432번님은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고향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휴대용 화장실 준비했어요 하셨어요. 중간에 휴게소 들리지 않으시려고요. 예. 휴대용 화장실 미루어 짐작은 됩니다만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719번님, 고향이 거제라서 10,000원인 도로비가 공짜 아닌 게 아쉽긴 하지만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선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문자 내용을 봐도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서라도 갈 사람들은 다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움직임을 좀 자제하자 이런 마음이 담겨 있으신 것 같아요. 옥동이가 좀 정신 차렸겠죠? 옥동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아무 데도 못 가게 제가 꼭 붙들고 있겠습니다. 유튜브 KNN의 메디컬 채널에서 만나는 실시간 생중계 방송 100세 시대 건강 토크쇼 KNN 건강튜브. 이번 건강튜브에서는 여성 치질과 변비라는 주제로 항문외과 강경숙 원장의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유튜브 KNN의 메디컬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됩니다. 웰리스 병원 항문외과 강경숙 원장이 강의하는 KNN 건강튜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명석한 정연 씨의 경제 맛집. 매주 화요일 OK에서는 여러분들께 경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석한 정연 씨 경제 맛집, 오늘도 명정현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명정현 연구원입니다. 네. 9월도 딱 절반이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부터 절반입니다. 좀 시원해진 것 같죠? 네, 걸어다니기 아주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막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왔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땀을 별로 안 흘리신 것 같아요. 왔습니다. 네, 확실히 좀 가을이 온 것 같은데 계절은 이렇게 또 한 번 변해가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의 생활에서 또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 참 씁쓸한데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오랜만에 제가 오늘의 메뉴, 원래 이제 경제 맛집이다 보니까 제가 메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다가 어느샌가부터인지 제가 주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메뉴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메뉴가 보셨어요? 경제 맛집 첫 시간 메뉴가 주식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오늘 이제 주식 이야기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굉장히 좀 핫한 소재죠. 그 공모주. 공모주가 과연 무엇인가? 공모주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공모주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공모주를 과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왜 사람들이 공모주에 관심이 많은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정말 주식을 알지 못하는 저이다 보니까 첫 시간에 저희 주식 얘기할 때도 별로 제가 언급할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어쩌면 명정현 씨 혼자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처럼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오늘 한번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공모주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청약 신청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공모주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게 일반 주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에 대해서 나는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에 대한 의견들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처럼 주식에 대해서 난 진짜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궁금한 점 샵 1057번으로 질문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4부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주식에 대한 얘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저는 오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시기 바래요. 네. 예. 자, 저희 5345번님께서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이 노래를 꼭 듣고 싶다고 몇 번씩이나 지금 신청곡 올려주셔서요. 방탄소년단의 친구 남겨드리고 저희 4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2, 3, 4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을 잔뜩 벤치만 난 너무 뭔가 이상했었던 너 난 다 됐어 너 변했어 우리 대환 숙제 같았지 하루는 배 하루는 뺐어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alien 우리 서로 mystery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 언젠가 이 함성 멎을 때 내 옆에 함께 있어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이 작은 새끼 손가락처럼 내 뻔한 영원과 충혈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래 우리 교복 차림이 기억나 우리 추억 한편한편 영화 만져 살가는 코미디 영화 하게 벗을 재수없게 깨들 이젠 한끗 잡은 나가 한결같아 그때의 우리들 지만 오늘 내 방의 드림캐쳐 7년간의 history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 언젠가 이 함성 멎을 때 내 옆에 함께 있어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이 작은 새끼 손가락처럼 내 뻔한 영과 충혈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래 스킨 손가락처럼 우린 여기 내에 네 모든 걸 알아 서로 믿어야만 돼 잊지마 고맙단 그 뻔한 말보단 너와 나 내일은 정말 싸우지 않기로 해 언젠가 이 함성 멎을 때 영원히 계속 이곳에 stay You are my soulmate 뻔한 영과 충혈보다 오래 수많은 약속과 추억들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명석한 정현 씨 경제 맛집. 오늘의 메뉴는요. 네, 주식 이야기. 그중에서도 공모주와 관련된 얘기들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진짜 주식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최근에 이 공모주 뭐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좀 찾아보기도 했었거든요. 예, 공모주라는 게 일반 주식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주식입니다. 같은 주식인데 유독 공모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 청약 요런 네네. 얘기하셨죠? 그 단어에 좀 힌트가 있습니다. 네. 청약, 공모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예, 네. 보통 이제 아파트. 맞습니다. 그렇죠. 주택 청약할 때 네, 많이 네. 쓰는 단어인데요. 공모주를 딱 쉽게 말씀드리면 새 아파트 그 청약 신청한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예, 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네. 방법들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 공통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분양 뭐 아무래도 내 집 마련 네. 큰 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은 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공모주와 아파트 분양이 어떤 점에서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실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을 넣어서 분양을 받는 거고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네. 그냥 부동산에 알아봐가지고 시세를 보고 그냥 그 돈 네네. 주고 사는 경우가 그렇죠. 있죠. 예. 증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이제 그 주식 계좌를 통해서 뭐 시세대로
뭐 호가대로 구매를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네. 증권도 이렇게 분양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모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이 증권시장에 보통 이제 상장을 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일반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수량이 한정돼 있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모가가. 그래서 이제 공모라고 신청을 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공모라고 하는 거고요. 네. 또 수량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공모 청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가 지어져서 온전히 거래가 되는 요 시점 그리고 주식이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시점 그 바로 직전에 이제 구매를 하는 걸 공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이 공모주가 한바탕 난리가 예. 있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타이밍에서 그럼 오늘 예. 퀴즈 내고 갈까요? 오늘 퀴즈 정말 쉽습니다. 오늘 네. 주제인데요. 자, 이것은 기업이 기업 공개와 더불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혹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통해 판매하는 한정된 수량의 주식을 뜻합니다. 네. 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우선주, 2번 공모주. 진짜 역대급으로 가장 쉬운 퀴즈 갖고 예. 오셨네요. 네. 자, 정답 그래도- 아시는 분들, 네, 샵 1057번으로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역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힌트를 드려야 되겠죠? 네. 예, 응모를 통해 살 수 있는 주식입니다. 굳이 한 글자 한 글자 꼬박꼬박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주시네요. 네. 자, 많이 보내주시라고 네. 제가 아주 쉽게 퀴즈 준비를 했습니다. 퀴즈를 제대로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러면 아, 그게 퀴즈 정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의 주제가 바로 오늘의 메뉴가 바로 정답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때 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요와 관련된 최근에 이게 굉장히 뭐 이슈화 됐었잖아요. 그런 얘기들 함께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공모주가 도대체 뭔지 공모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늘의 퀴즈까지 들어봤는데요. 근데 보니까 예. 주변에도 뭐 이번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뭐 투자를 예. 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한 주도 구매를 못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맞습니다. 예. 뉴스상에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겨우 몇 주밖에 구매를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공모주 일단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택 청약이 따로 또 이제 따라 나오는데요. 주택 청약할 때 보통 이제 통장에 네. 잔고가 있어야 이제 신청이 가능하듯이 공모주 청약도 그 공모를 대행하는 그런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 증권회사에 계좌가 있어야 되고 여기 또 잔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증거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증거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고자 공모하고자 하는 그 공모주의 뭐 일정 부분에 대한 잔고가 있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최근에 아주 핫한 공모주였죠. 그 K 게임즈. 네네. 예. 그걸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K 게임즈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한 주당 이제 24,000원이었습니다. 24,000원. 예. 네. 이게 공모가는 뭐 아파트로 치면 분양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1억 원의 여윳돈이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내가 사보자. 공모를 해보자. 대충 계산해봤을 때 4,000주를 공모를 하면 9,600만 원이니까 4,000주를 사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증거금률이 50%였습니다. 즉 내가 공모하고자 하는 그 금액의 50%만 있으면 공모가 가능한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8,000주를 이제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8,000주를 사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공모주가 재미있는 게 이제 아파트는 보통 뭐 낙첨, 당첨 네. 이렇게 되는데 공모주는 그 제한된 숫자에서 그 신청하는 그 공모 숫자에 비례해서 가지고 가져갑니다.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K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군데 그 증권 회사에서 그 공모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회사별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배정량은 틀렸는데 그 가장 많이 배정받은 H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546.5대 1. 그리고 S사가 뭐 1,521대 1. 뭐 K사가 1,495대 1. 대충 뭐 1,500대 1 정도 네네. 되는 그런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뭐 보유 숫자가 가장 많은 H사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8,000주 공모를 네. 합니다.
그럼 이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8,000주 나누기 1547 네네. 해보니까 5.17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5주를 받는 겁니다. 5주. 예. 네. 간단하죠. 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10억을 넣었다. 그럼 조금 뭐 50주. 이제 그런 식으로 비례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내가 뭐 몇 억 투자했는데 몇 주밖에 못 받았어. 그 주를 몇 억을 주고 사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그런 주식은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이게 이제 만약에 5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4,000원 곱하기 5 해서 네. 그 돈하고 뭐 수수료 같은 거 떼고 네. 나머지 제가 넣어놓은 돈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인 거죠, 일종의.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있으니까 네. 나한테 좀 공모주를 주세요라고 네. 이제 넣는 건데 뭐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기존에 그 실적도 좋았고 네. 앞으로의 또 실적이 기대가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많이 몰려 있는 어떤 그런 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증거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공모주를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공모주에 관한 얘기들 들어봤습니다. 근데 예.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모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아파트하고 비교를 한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도 사실 분양 중인 아파트 많거든요. 네. 뭐 부산 경남에 여기저기서 뭐 재개발 아파트도 있고 많은데 유독 그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기억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아주 뭐 인기도 높고 경쟁이 치열했던 아파트들이었죠. 그런 아파트들이 어떤 그런 제반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를 봤을 때 뭐 입지, 학군, 교통, 거기다가 뭐 대단지 네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아주 유명한 그런 대기업이 시공한 그 브랜드 아파트죠. 뭐 무슨 세상 뭐 이런 뭐 그런 아파트들인데 왜 여기 사람들이 몰릴까? 왜 몰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똑띠께서는? 일단은 예. 뭐 그만큼 이후에 이게 투자 가치가 좀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일단 내가 분양만 받으면 이건 바로 뛴다. 네네. 예, 그 기대감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몰린다는 거죠. 네. 공모주도 마찬가지죠. 예, 이 주가 상장이 되면 네. 뭐 바로 지금 뭐 상한가를 치고 올라갈 것이다. 수직 상승할 것이다. 그 가능성을 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공모주가 보시면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제 그 공시가 됩니다. 네. 공모를 할 때. 네.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똑같은 방법으로 공모를 하셔서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언론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이 기업이 뭐 어떻게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잘 될 네. 수도 있고 뭐 치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주식 시장이나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K 게임즈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이 성장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뭐 공모를 해서 구매를 하실 것이고 아니다 조금 오르다가 말 거야. 그러면 이제 또 공모를 안 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아파트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네. 예. 근데 실제로 이런 공모주 뭐 굉장히 이슈가 된 공모주가 상장하고 나서 예. 항상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때 또 K 게임즈에 몰렸냐면 네. 이전에 좀 이슈가 됐던 주가 그 바이오팜 관련된 그 S 그룹의 네네. 계열사였는데 그 주가 이제 상장하자마자 뭐 상승 그러니까 상한가죠. 상한가를 3일 연속 그러니까 이틀 연속인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상을 가지고 이제 이 기업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과열돼 있고 여기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음 공모주 중에 이제 화제가 되는 이 K 게임주도 반드시 그런 그 흐름으로 갈 것이다. 네. 이런 예측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몰린 것 네. 게 좀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거는 예. 아무도 모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K 진짜. 게임즈는 그 기록을 넘지 못하고 3일, 4일째 되는 날 조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예. 사실 주식이나 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세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팍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은 좀 없는 것 거의 같은데, 없는 거의 뭐 편이죠. 집값은 예. 계속 올라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보면 진짜 당장 뭐 내일
내일도 아니고 오늘 중에도 어떤 뭐 변수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진짜 예측을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다면 첫 시간에 주식 얘기했을 때 제가 주식 해도 될까요? 주식 할까요? 했을 때 말리셨잖아요. 저 하지 말라고. 공부를 조금 하고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드렸죠. 진짜 항상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K게임즈 굉장히 뜨거웠던 공모 열풍을 뒤로하고 이제는 보통의 주식처럼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혹시라도 또 이슈가 될 만한 다가오는 공모주가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중간에 저희가 나갔던 노래가 그 방탄소년단 친구라는 네네. 노래였죠. 예, 아주 K-팝의 상징이죠. 네.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의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10월 달 초쯤에 이제 청약이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코스피로 이제 상장을 하는데 공모가부터가 굉장히 높습니다. 10만 원대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택트 시대에 또 외부로 콘서트를 해가지고 뭐 그때 뭐 몇 분 만에 몇백억에 또 매출을 올리는 이런 또 새로운 모델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빌보드 1위까지 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의 또 미래가 너무 또 창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또 굉장히 그 상장이 되고 나서 공모를 받으면 뭐 주가가 확 뛸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뭐 그런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공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공모하기 전에 이제 공지가 나갑니다. 어떤 그 주식 그 증권회사에 예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예치하셔가지고 그 청약 조건이죠 한마디로 청약 조건을 좀 마련을 해두시고 뭐 이거는 뭐 빨리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정하고 방법들을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공모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그 이슈가 됐던 것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에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뭐 맞습니다. 외신에서도 전례 없고 굉장히 현명한 조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더라고요. 직원분들한테도 뭐 나눠드렸고 뭐 멤버들한테도 나눠드렸다고 하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스톡 옵션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더 이제 멤버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좀 하지 않을까. 이게 예전 아이돌들 보면 뭐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 소속사를 어떤 횡포나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려서 뭐 갑작스럽게 은퇴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뭐 이런 문화들이 좀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은 이제 아티스트들을 꿈꾸는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이를 두고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지금 보니까 그 대표 방시혁 대표와 뭐 BTS 멤버들 또 임직원들은 곧 돈박석에 앉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 또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도 그렇지만 투자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안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 버텨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본 오늘의 주제가 바로 퀴즈 정답이었습니다. 네, 공모주 많은 분들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정답 주신 분 중에 0020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은 좀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제가 공모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제가 준비해온 그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처럼 최대한 쉽게 진짜 제 눈높이에 맞춰서 주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도 이야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들으시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됐구나라고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 아파트 청약 이런 데 좀 관심이 없는 편이었는데 저와 반대로 많은 분들이 청약에는 굉장히 능통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여기 좀 비유를 해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해하기 쉬우셨을 것 같아요. 자, 가시기 전에 노래도 한 곡 선곡을 해주시죠. 오늘 준비한 노래 아주 준비하면 공모하면 시작하면 불티나게 나가버리는 공모주를 생각을 하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태연의 불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노래는 마지막 곡으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석한 정현씨 경제 맛집 명정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축제, 누구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무관객 온라인 축제로 진행됩니다. 지역 우수작 초청 공연, 거리극 경연 프로그램, 지역 상생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제17회 부산국제연극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비메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051-802-8003.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 KNN과 함께합니다. 불어 후후 빨간 불티야 내 마음도 너 같아 타오를 듯. 네, 명정현 연구원이 골라온 노래 태연의 불티 남겨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김경림,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작은 온기 속 벌을 감추고 있었니 내 안에 내가 많아 온 밤이 소란한데 혹시 내 말을 들었니 이제 타이밍이야 눈 뜰 새벽이야 불티를 깨워 더 타올라라 꺼지지 않게 불티 붉은 채 더 크게 번져 지금 가장 뜨거운 내 안에 자꾸 작은 불티야 불티야 꺼지지 말고 피어나 불티야 불티야 새벽을 훨훨 날아가 새 불티야 불티야 춤추듯 온몸을 살라 새 불티야 불티야 꺼지지 말고 피어나 이 까만 어둠을 동그랗게 밝혀 내 앞을 비추는 너 어디든 갈 수 있어 세찬 바람을 타고 또 올라내려보면 우린 이별의 여행자 어제 길 위에 넌 꿈만 꾸고 있었지 작은 새처럼 이제 타이밍이야 너의 시간이야 숨을 불어넣어